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잘 보내셨습니까? 요 며칠 미국의 아케고스발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연속인데, 전일 밤은 이러한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또 한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시장 아침에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이 미국의 제조 PMI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상치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본다면 오늘 해외 증시가 뭐 그렇게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코스피가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고 60일 기준선에 좀 부딪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돌파를 해서 올라갈지 뭐 그 정도에 대한 고민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다행스럽게 잘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은 약간의 또 패션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시장을 민감하게 봐야 되고 섹터를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참 재밌었던 하루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제 네이버 이 메인에 현대차와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의 온갖 악재가 다 나왔을 겁니다. 사실 그러한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어제도 저희는 현대차를 샀고요, 그제도 현대차를 샀어요. 저가에서 사서 들고 가고 있는데, 어제 1시 20분 뭐 2시 정도에 뜬금없이 이제 현대차 공장이 이제 휴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었고, 그러한 이슈가 시간 외에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뜨니까 시간 외에 막 손절하는 물량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장중에 이미 다 반영됐던 내용들인데, 그런 게 또 네이버 전광판에 딱 뜨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SK이노베이션은 이번에 진행된 LG와 소송전에서 만약에 LG에게 LG가 요구하는 배상대로 배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을 10년 동안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LG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을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겠다, 우리가 포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는 거다 라고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시장에서 이런 배수의 진을 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급등을 시켜버리죠. 또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LG전자 관련해서 마그나 CEO가 애플카 생산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뉴스를 어제 띄웠습니다. 어제 5시 20분 정도에 뉴스를 저는 봤었고요. 그래서 시간에 변화가 없었고, 어제부터 사실 3기라는 종목을 회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아침부터 또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LG가 급등하는 등, 자, 재밌는 시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경기민감주를 개인적으로는 LG 상사를 빼고 뭐 현대일렉부터 현대일렉 뭐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주라든지 전부 다 매도를 다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다 끝내고, 경기민감주가 더 여기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털고 나왔고, 이런 부분이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종목의 매매, 뭐 대형주든 일정주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든, 우리가 이제 이 주식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사실 최바닥에서 사게 되면 주가가 너무 느립니다. 최바닥에서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자꾸 부러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부러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사실 들고 가기 어렵고, 무릎부터 사서 이게 머리 꼭대기까지 팔려고 하면
그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꼭대기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깨라는 부분이 머리 꼭대기일 수도 있는 거죠. 어깨라는 부분이. 그럼 머리에서 수직으로 낙하를 해버리면 어깨보다 더 밑에서 파는 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 먹으려다 보면은 오히려 탈이 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다 잘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종목 분석을 100% 잘해서 이 종목을 나는 그래 한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들고 갈 장기 투자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정이 있고 했을 때는 적절하게 매도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자, 시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다고. 3월은 지금 1월 11일부터 시장이 조정이 발생을 했죠. 1월 11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뭐 기아, 현대,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등 시장을 리더했던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대거 꺾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장장 2달여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철강 섹터라든지 조선, 뭐 금융 섹터, 그 외 뭐 현대건설기계,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의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이 패션의 변화가 아마 4월 초에 또 한 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모든 종목이라든지 이런 섹터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랐다가 이게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신호탄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4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죠. 4월 7일이 아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4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작년의 시장과 올해의 시장이 조금 다른 거는 실적이 안 좋으면 확실히 짓밟아 버리는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 이미 유동성 장세가 끝났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테마주가 아닌 이상 실적이 안 좋으면 굉장히 또 올해는 더 아픈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이 정도 바라보고요. 시장의 패션이 변할 수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 시점이 4월 7일이 될지 4월 1일이 될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두나무의 미 나스닥 상장 가능성 및 주관사 선정을 준비 중이다라는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를 만들었고요. 오늘 시장 단연 최고 주도주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그 외 윤석열 관련주가 시장의 최고 대정주였고 주도주였죠. 이쪽 섹터에서 뭐 우리기술투자, 뭐 한국투자증권, 우선주, 우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버렸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대거 이쪽 섹터가 있었고 또 윤석열 관련주는 깨끗한 나라가 장중한테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으나 푸른저축은행, 깨끗한 나라 우, 부방 벌써 4종목이나 상을 갔기 때문에 거의 수급주를 제외한 이런 테마가 윤석열 아니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쪽 쪽으로 거의 쏠렸던 하루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그에 뭐 OTT라든지 뭐 종목군들 야금야금 반등하는 모습 정도는 보였으나 거의 시장의 주도 섹터가 이쪽이었어요. 사실 윤석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끝이 어딜지 정말로 뭐 정치 테마주는 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만큼의 흐름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연속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 여전히 차별화 장세가 확실히 펼쳐지고 있죠. 시장만 보면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좋았던 종목군들 다 밀려버리고 오늘 또 다른 섹터를 당겨버리죠.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문의랑 메일을 오늘 한 두 통을 받았는데 장중에 단타를 많이 하냐라는 문의를 받았어요. 단타는 많이 안 합니다. 단타는 많이 안 하고요. 단타의 기술을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하는 거.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요. 단기 매매라는 게 사실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 사면 바로 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랐다가 못 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팔고 누구는 못 팔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단기 매매를 막 지향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단기 매매는 절대 지향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하더라도 이게 단기 매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단기 매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적어보면 단기 매매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돌파 매매, 당연히 당일 주도 섹터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 돌파 매매야 눌림 매매가 있는데 이거는 합니다. 눌림 매매, 상한가 종목 눌림 매매, 이 매매는 해요. 매일 하고, 이런 매매가 저는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에는 눌림 매매가 더 낫다. 그리고 기준을 만들기에는 이런 눌림 매매가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꼭 저랑 안 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뭐 매수 매도가 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뭐 손절이 나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알면 뭐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방법론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넘어갔나? 아무튼 자, 오늘은 먼저 지수를 좀 보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이 하락 추세선을 1차적으로 돌파를 시켜주고, 이 추세선을 돌파를 시켜주고, 또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죠. 원래는 이 위에 윗꼬리 부분에다가 그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몸통에 일단 이 하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 이 위에 첫 번째 기준선이 맞을 거예요. 이게 기준선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선에서 페이크 돌파가 나왔고, 돌파 이후에 눌림, 재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부터 코스피 종목을 다시 잡아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이 구간에서 코스피 종목을 다시 잡아 들어갔던 부분이고, 일단 지수적으로 다행스럽게 코스피가 21선에 안착을 했고, 여기에서 내일장 더 올라갈 건지 말 건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선물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선물 파생 투자를 지난번에 밑꼬리 잡아내는 것도 전부 다 개인 포지션이 이겨버렸고, 이번에 상방 포지션에서 청산도 개인들이 옵션 매매를 더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뭐 외인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보다도 더 좋았고 일단 이 내려오는 추세로만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아래 꼬리를 잡아준 쌍바닥 돌리는 모습은 일단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며칠,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30일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일이 31일이죠. 내일 전강 후약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장 전강 후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시초가 부근에서만 좀 시장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전강 후약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 3월 31일 날 바이든의 이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겠죠. 된과 동시에
하나 더 이 증세안도 같이 발표됩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분명히 반영이 됐을 거고, 근데 아직 증세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약간의 리스크 관리도 내일 오전장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삼성전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저가를 조금씩 내려가면서 고가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돌파해줘야 삼성전자는 갈 것 같고요. 현대차 어제 참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어제 뉴스만 보여드렸어요. 뉴스만. 왜냐면 저희도 종목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에 대문짝만하게 뉴스도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회원님들 신경도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구간에서 분명히 돌리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들어갔고, 저희가 현대모비스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현대차로 수익난 거를 일부분 현대모비스가 약간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매칭을 좀 하고,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악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악재가 많이 나왔고, 최근에 강력하게 매도하는 연기금이 매도세를 좀 줄여간다가 일단은 뭐 그나마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현대차든 LG전자든 1분기 실적이 그나마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만원까지 혹은 뭐 이 정도 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네요. 23만원 선까지 혹은 이 기준선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에서 다시 재진입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얼추 바닥을 잡아간다라고 보여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최근 관심 종목으로 넣으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바닥을 잡아가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했고, 일단 모든 종목군들이 그래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죠. 이런 갭의 하단 구간에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오늘 시장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악재예요. 미국 시장을 놔버리겠다 정도로 SK이노베이션이 말했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죠. 근데 그런 악재를 딛고 일단 반등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 뭐 계속 간다라기보다도 트레이딩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오늘 2차전지 섹터가 그나마 좀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삼성 SDI도 지금 계속 반등의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저고점 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2차전지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SKC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LNF, 일진, 머티리얼즈 등등이 좀 강하게 올라왔죠. 같은 2차전지 섹터군 안에서 LNF, 일진 머티리얼즈, 뭐 오늘 사실 에코프로 BM도 좀 봤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세방전지라는 기업도 있죠. 세방전지라는 기업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얘도 7만원까지, 거의 7만원, 50%가 단기간에 빠진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1조고요. 1조짜리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 이런 종목도 49%죠. 이렇게 딱 대보면 고점 대비 48점 몇 프로, 49%가 지금 하락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저는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한 자리에서의 지금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너무 좋아 보였던 종목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는 뭐 개파락으로 강하게 툭툭 떨어지는 봉만 나오지 않는다면, 네, 기술적 반등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산인프라코라든지 포스코 한번 보죠. 포스코나 이런 종목군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져요. 경기 민감주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군들은 팔아야 되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경기 민감주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자체가 높아 있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까요? 저는 이 아래까지 떨어지면 참 또 매력적인 구간에 다다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다 이거 수급 들어온 거 단기로 들어온 자금들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급에 제가 볼 때 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DB하이텍. DB하이텍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항상 유지될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으로 130억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내년 2분기까지 지금 100% 예약이 다 돼 있어요. 수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판매 단가가 올해 20% 올라갔기 때문에 왜 이거는 아직 가이던스 상향이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죠. 이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고, 시장의 가이던스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1분기 실적의 가이던스는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 이후 수주 분량에 대한 부분이라 또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DB하이텍도 이런 구간에서 돌파, 눌림, 재돌파 흐름을 진행 중에 있는 우량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내일은 미국 ETF가 출범을 하는 날이죠.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급에 유입이 없어서 그때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고 좀 보는 종목 정도로 좀 보고 있고, 원익 QNC 원익 QNC 좀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잘 가고 있죠. 효성그룹주 다 깨졌는데 얘만 좀 못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효성중공업 자체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 7,300억 기준에서 올해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인다라고 치면은 굉장히 싼 종목이 됩니다. 굉장히 싼 종목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DPC 오늘 조금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 보면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 있죠. 두나무 관련해서 여기 투자증권, 두나무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거래대금도 무지하게 터쳤죠. 거래대금도 3천억 가까이 거래대금 터치면서, 그리고 뭐 우리기술투자는 거의 1조 터지면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켓컬리 관련해서도 뭐 쿠팡 이슈 돌면서 이런 종목도 가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관련주도 약간 두나무랑 엮여서 좀 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워요. 조금 종목의 흐름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수주 내에 이쪽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직 매수주들이 다 빠져나갔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이야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고, 태웅로직스, 내일
단기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시작가 이후 이음봉인데 시간에 일단은 5%가 올라 있어서 얼마나 올라갈지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캐리소프트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를 좀 여러 차례 좀 했었는데, 여러 차례 매매를 했죠. 종목이 많아서 이것만 이걸로 봐야 되겠다. 여러 차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 잡아서 거의 이런 자리에서 좀 팔아서 뭐 약수익 정도? 이거는 5% 이상, 5% 정도, 한 6% 됐었던 것 같고, 이거는 3%대 정도인데,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기껏해야 500억짜리 종목입니다. 500억짜리 종목에서 오늘 770억의 거래가 나왔고, 이 캐릭터 사업에서 중국 전 지역에 뿌린다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이슈가 크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종목이 뭐 다이렉트로 뭐 막 날아가면 좋겠으나, 다이렉트로 날아가면 좋겠죠. 근데 또 이렇게 올렸다가 또 한참 조정을 주고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해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전기 충전소 관련주 몇 개 좀 체크만 해보죠. 현대 피처넷 많이 눌려 있는데 지금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 얘는 들어가요 좀 힘들고, LG 헬로비전 좀 복합적인 호재가 좀 있는 종목일 겁니다. 복합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 올렸다 좀 눌려서 이렇게 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디즈니 OTT와도 연결이 돼 있고, 디스플레이텍 이 종목도 일단은 단기 반등 구간이라 좀 그렇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며칠째 들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해놓은 종목이고요. 이 언저리에서 종가 베팅을 해놔서 지금 며칠째 들고 가네요. 아마 내일 정도 매도를 할 계획이고요. 디스플레이텍.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대장주에 가까운 종목이지 않나, 이 충전소 관련해서 가장 대장에 가까운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금 높아 보이죠. 종목이 조금 높아 보여서 약간 부담은 되는 자리입니다. 바닥 5,500원에서 벌써 굉장히 높게 올라왔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상한가 뭐 해서 거의 50%, 60%, 70%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현재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사업의 미래가 밝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런 종목이 눌려주기를 잘 기다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네,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